경마하나의 이말하나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경마하나입니다. 오늘도 새벽주교 관심마 5마리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주교 관심마 영상에서 오프닝에서는 지난주 성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교 관심마 영상에서 제가 적중 내역을 말씀드렸을 때 솔직히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말만 얘기해라. 말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악플들이 좀 달렸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못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잘한 적중 내역 하이라이트들을 말씀드리려고 의도적으로 적중 내역 언급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반대의 의견이 또 나오더라고요. 적중 내역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성적을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고쳐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 적중 내역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토요 경마부터 보면 토요일에 7개, 일요일에 7개 적중을 했고요. 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저배당을 일요일에는 인정을 하지 못해서 일요일에 원래는 한 10개 맞췄어야 되는 저배당 두세 배짜리 이런 거 맞췄어야 됐던 경주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0개는 맞췄어야 됐는데 두세 배 일부러 안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중보다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에 좀 더 집중을 했던 하루였고, 어쨌든 토요일부터 보면은 토요일에 서울 이경주에서 추천 경주였습니다. 서울 이경주 추천 경주부터 바로 적중을 해 드렸어요. 보시면 지금 마음 하나, 제가 이 마필은 조교 우수마로 말씀을 드렸고, 직전은 뭐 내측이 이제 불리했는데 그 주로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마음 하나를 충마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방어막권에서 애순이를 가지고 갔어요. 애순이가 이제 계속 선행을 나가서 못 버텼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태가 선행을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애순이를 가지고 가서 쌍승식 17.5배 추천 경주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부터 잘 스타트를 끊었고요. 토요 경마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적중을 했던 게 제주 경마예요. 제주 그날 6개 중에 4개를 적중했어요. 일단 제주 이경주에서 충마로 시원하게를 가져갔습니다. 천년수가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저는 천년수를 충마로 보지 않았고요. 천년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원하게를 충마로 시원하게 가지고 가서 여기에 인류왕 그리고 마패도끼까지 가지고 갔어요. 마패도끼가 지금 인기 몰랐는데 제 배당판을 제대로 이것까지 못 봤는데 와 30.4배? 인기 10마리 중에 인기 9위였네요. 마패도끼까지 가지고 갔어요. 제주는 3부까지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시원하게 인류왕 마패도끼 적중을 했는데 쌍승식 28.4배가 나왔고, 그리고 삼복승식은 89.7배, 삼쌍승식은 353배가 나오면서 제주 혼전경주에서도 정말 잘했습니다. 전승식을 다 적중을 했죠. 그러고서 이어서 제주 삼경주 또 바로 적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간 충마는 3번 환희였습니다. 3번 환희 인기마긴 한데 이번에는 환희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갔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간 막건이 철선녀였어요. 철선녀가 보면 인기 1, 2, 3, 4, 인기 5위네요. 네. 인기 5위였던 철선녀가 들어와 주면서 쌍승식 16.9배가 나왔고요. 복승식 12.4배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중배당 또 적중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주만 다 보고 갈까요? 네. 제주만 보면은 그러고 제주 사경주 또 바로 적중을 했습니다. 제주 사경주에서는 복삼복 다 적중을 했습니다. 복승식은 8.5배가 나왔고 삼복이 49.6배로 삼복 환수가 꽤나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갔던 10번 절대 권력 양민재 기수가 기승을 했죠. 양민재 기수가 기승했지만 저는 절대 권력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절대 권력을 가져갔는데, 절대 권력 안 팔렸던 마필이네요. 네. 중하위권 정도 인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3착을 해주면서 3착 배당마가 되줬습니다. 그래서 삼복 적중을 했고요. 또 제주 육경주 하여가의 원중원 인기마들이죠. 인기마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경주였고, 주력으로 복승식 2.6배 주력 적중해 드렸습니다. 당연한 적중이었고요.
서울 육경주에서 크리솔동의 축에다가 붉은 태양 가지고 가서 복승식 적중만 했습니다. 이건 가볍게 복승식 9.0배 나와줬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 칠경주가 추천 경주였어요. 서울 칠경주 추천 경주였는데 나소채까지 해서 뭐 복승식 5.2배 그리고 뭐 삼복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9.5배가 나와줬지만 추천 경주를 가져갈 때 저는 추천 경주에서 배당을 정말 많이 좋은 걸 맞춰가지고 환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천 경주는 여러분들의 베팅 금액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 경주에서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경주는 환수가 크게 되진 않았어요. 환수가 약간 플러스 정도? 하지만 잃지 않는 추천 경주였습니다. 일요일 3경주로 넘어갈게요. 3경주에서 제가 블랙페페 충마로 분석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5번 파워베스트가 머리로 팔렸습니다. 5번 파워베스트. 저는 충마는 블랙페페로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블랙페페를 가져갔는데 58이 뭐 완전 초대끼리로 팔렸죠. 하지만 저는 58 주력 아니었습니다. 5번은 파워베스트가 실은 이번에 선행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은 선행을 못 나갈 수 있다는 그 불안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랙페페를 봤는데 제주 프린세스 주력 막건이었습니다. 제주 프린세스를 주력으로 8번에 4번 주력으로 해서 지금 네 이거 저번에 못 뛰었던 마필이죠. 제가 마필 설명까지 적어드렸어요. 이거는 제주 프린세스에다가 이게 직전 게이트 12번 게이트라 게이트가 굉장히 불리한 마필이었거든요. 데뷔전 때. 근데 조교 모습은 좋았고 망아지 때부터 좋았던 마필이 제주 프린세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저는 제주 프린세스를 가져가지 않았죠. 12번 외곽 게이트 불리했고 그 정도의 게이트를 이겨낼 만큼의 능력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편성이 파워베스트 1.7배가 팔리지만 1.7배 팔리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능력마가 아니었거든요. 지난 경주 때 정우주 기수가 잘 타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프린세스가 이번 편성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주력으로 놨고 마필 설명까지 적어드리면서 이번 경주에 굉장히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힘을 실어드리면서 몇 배가 나왔냐면요. 쌍승 26.7배였고 복승 17.9배 주력으로 적중해드렸어요. 실은 이거보다 배당이 더 많이 나왔었는데 막상 이제 마감되고 나니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힘을 실어드렸기 때문에. 그러고서 서울 4경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4경주 추천 경주였는데요. 이제 복승식 8.8회 적중을 했고요. 추천 경주. 아마 앞에서 주력 적중해드렸던 거에서 다들 많이 거기서 드셨을 것 같고 추천 경주에서 조금 더 불리셨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일요일에 7개 적중이었는데 아무래도 두세 배짜리 이런 거 맞췄어야 됐는데 제가 두세 배짜리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래서 적중 개수가 1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수에 좀 집중을 했고요. 이번 경주는 클레어 빅뱅 제가 말씀드렸고 11번 드래곤 판타지 주력에서 이제 복승식 6.6배 맞춰드리고 삼복도 9.8배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울 8경주로 넘어가면 서울 8경주 마이 엠파이어 강축이었죠. 이거에 2번 마이티 에버 가져갔고요. 그래서 복승식 4.3배 뭐 당연하게 적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마로 넘어가면 부산에서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보텍스의 오아시스 아델 네. 복승식 2.3배 적중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6경주에서 이제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렸는데 파차마마 축에다가 논스톱 듀티를 가져갔고 또 유림세상까지 가져가서 주력 막건에서 쌍승식 10.5배 적중이었고요. 또 삼쌍 37.3배, 삼복 15.5배까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잘 했었고 오후에는 이제 아마 여기에서 주력이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후반부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조금 복구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막건이어도 누군가는 따고 누군가는 잃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중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중 내역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못하지 않았고요. 적중 쇼츠나 뭐 조교장에서 수요일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적중 내역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피곤할 것 같아서. 근데 뭐 또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남겨주셔가지고 오프닝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한 10분이 넘어가게 됐는데 기존 영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번 주도
이틀, 토, 일 전부 다 잘하도록 할 테니까 이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적중 내역이 아무래도 이제 일관되게 잘 마치다 보니까 토, 일 함께 이틀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요일에 따셨으면 일요일은 가볍게 즐기시고 제가 토요일에 부진했다면 일요일에 조금 더 강도 올리셔서 따실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이번 주는 더 열심히 하고 정말 후회 없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조교관심마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요일 일경주 국내산 6등급 1200m에 출전하는 13조의 덧선 스토리입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경주가 총 21마리가 출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전 경주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필 마명에서 바로 알아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명로마주의 마필입니다. 개별가 5천만 원에 구매한 마필이고요. 한명로마주가 이제 이렇게 덧선 시리즈로 마명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 마필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한명로마주랑 13조 홍윤아 조교사의 인연을 좀 얘기를 하면 13조에 이제 한명로마주가 처음 넣어준 마필입니다. 홍윤아 조교사가 실은 31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31조에 덧선 파이터를 많이 이제 넣고 있는 한명로마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이제 홍윤아 조교사가 개업을 했을 때 넣어준 마필입니다. 일단 마필 보면은 체형 잘생겼죠. 네. 저는 약간 이런 체형을 좋아하거든요. 좀 힘찬 그런 스타일. 유연함보다는 좀 이렇게 힘으로 뛰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어쨌든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송재철 기수가 좀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 마필의 완성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교는 빅투아르 기수가 국내산 6등급 청강봉 그리고 6등급 우상향스타 다 타조 마필들인데요. 이 마필들이랑 병합 훈련할 때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모계 쪽으로도 보면 아까 제가 힘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뛰는 거 보면 이게 모계 쪽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힘 좋고 뚝심이 좋습니다. 이런 혈통과 더불어서 보면은 다만 이제 단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모든 마필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마필의 단점은 방금 발도 바꾸고 네 그쵸. 주법이 문제입니다. 주법이 다리 쪽 질병을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힘있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뛸 때 마필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다리를 쫙 뻗어주면서 유연하게 뛰는 마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꺽다리 주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좀 찍으면서 힘으로 딱 이렇게 가는 그런 마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연하게 뛸 때보다 이 다리 쪽 질병이 아무래도 충격이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찍는 주법이라서 그런 질병을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날씨가 여러분 지난 주말에 부산은 일요일에 15도까지 올라갔었죠. 금요일인가 이때는 18도, 19도까지 올라갔던데요. 서울도 조금 많이 풀렸었고요. 오늘도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춥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 문제예요. 수요일부터 서울 쪽은 이제 최고 기온이 영하 5도였고요.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라서 그때부터 이제 조교장에는 강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소금을 살포하게 돼요. 염화칼슘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경주로에는 염화칼슘이 아니라 소금을 뿌려요. 옛날에는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 오고 그러면 밖에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죠. 근데 이제 경주로에는 소금으로 바뀐 지 좀 됐습니다. 환경상의 문제 때문에 소금을 뿌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주로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가 무거워진다면 이 덧선 스토리라는 마필한테는 오히려 땡큐일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또 외할아버지 혈통을 좀 말씀드리면 외할아버지가 익스클루시브 퀄리티거든요. 근데 이 익스클루시브 퀄리티 자마들이 원래 좀 이 꺾는 주법, 이 찍다리 주법이 좀 많아서 그런 거를 좀 물려받았습니다. 네. 익스클루시브 퀄리티는 여기서 좀 미리 말씀드린 거는 바로 다음 마필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마침 이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마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요일 이경주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에 출전하는 10조의 이끌림입니다.
지금은 일단 관리사 조교를 시키고 또 장추열 기수가 다른 조의 마필을 타서 아마 이제 주행 심사 때 함께 했던 마이야 기수가 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 마필은 지난 9월에 경주를 뛰고서 가벼운 골막염을 보였어요. 그래서 장수 목장으로 가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더 선스토리랑 외할아버지가 같거든요. 익스클루시브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필이 휴양 전에는 끌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힘도 좀 덜 차고 망아지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휴양을 갔다 오고서 아무래도 어린 마필들은 금방금방 성장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휴양 갔다 오고서 좀 차분해지고 걸음에 힘도 많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아지 같은 그런 되게 힘없는 메가리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죠. 조규시에도 이제 외산 4등급 마이웨이 보스랑 병합을 할 때 굉장히 안정되고 또 좋은 스피드 그리고 주폭을 보여줬습니다. 휴양 후에 이제 재검을 치렀는데 재검 때 체중이 15kg이나 빠져서 그렇게 재검을 치렀어요. 하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주폭은 더 좋아진 모습이라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조교 관심마로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외곽 게이트를 받은 마필들이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주로의 그 트랙 바이어스가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 주로라면 당연히 이제 인코스 최적 전개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옛날 경마는 인코스 최적 전개가 유리했었고 바깥 꽃비를 써서 바깥으로 크게 돌아서 입상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 옛날 경마 팬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거리 손실이 큰데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 트랙 바이어스 때문에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곽 게이트들이 좀 불리해졌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필들도 그 게이트 유불리를 수요일에 출마표가 뜨고 나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물론 그 마필의 능력과 마필의 상태 그리고 좋은 마필이라면 그 게이트를 또 기수 입마호흡까지 잘 이게 조합이 된다면 게이트 유불리를 이겨내는 마필도 있지만 전개는 이제 능력에 우선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능력은 전개에 우선하기도 하고 전개는 능력에 우선하기도 하고 기수는 말에 우선하기도 하고 말은 기수에 우선하기도 하고 정말 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어떤 게 우선할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제 몫인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만 보고서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전개가 우선할지 아니면 말이 우선을 할지 게이트 유불리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마필은 토요일 3경주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에 출전하는 28조의 수부타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요. 이 마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체가 아까 앞에 나온 마필들보다 좀 더 이렇게 딱 우람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마체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인데 그래서인지 시기성 식욕부진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살찔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고요. 전경주에는 이제 루이스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5위권 3열로 모래를 피해서 이렇게 탔었는데 코너에서 코너링을 할 때 손실이 좀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종반에 탄력이 다시 나오면서 3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지금 최범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있는데요. 5등급 원평 강자 외측에서 기대는 걸 좀 보강을 하면서 강한 조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입상 강력하게 도전해 볼 것 같은 마필이 바로 수부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일요일 이경주 1400m에 출전하는 이제 52조의 천지 탱크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일게요. 네. 이 마필은 이제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4, 5위권 전개로 이 정도면 되겠죠? 직전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은 4, 5위권 최적 전개로 모래를 맞고서 이제 잘 전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짜증났습니다. 내측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날 내측을 기수들이 다 열어놓고 타는 내측이 불리한 주로였는데 내측으로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맙소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종반에 힘을 보이면서 이제 3위를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문정균 기수의 폼이 좀 죽었잖아요. 2026년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원래도 뭐 복승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복병 역할을 해주는 복병마이자 복병 기수 역할이었는데 요즘은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필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포기를 할 것 같고요. 추가로는 포기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18조에 골든 세이브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바꿔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성 이 경주는 좀 그 기수 유불리 인마호흡적인 측면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천지 탱크의 기수가 안장이 좀 보강이 되고 교체가 된다면 천지 탱크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국내선 3등급 토스카이랑 이제 병합 훈련을 할 때도 굉장히 우직하고 좋은 탄력을 보여줬었고요. 또 이 마필이 지금 52조 김동균 조교사 마필인데 김동균 조교사가 18기 기수였잖아요. 문정균 기수도 18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기거든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렇게 문정균 기수를 한 번 더 기용을 할지 아니면 다른 기수로 바꿀지 지금 18기에 이제 몇 남아있지 않죠. 하만식 조교사 그리고 김동균 조교사 그리고 이렇게 문정균 기수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기수들은 부정으로 좀 옷을 벗은 분들이 많죠. 좀 추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그 동기를 좀 끈끈하게 하는 그런 요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일요일 사경주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에 출전하는 40조 홀리티아랍니다. 또 출전을 해요.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요. 53.5kg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 1억 3천만 원 고가 마필답게 이제 데뷔를 하고서 무려 2번 연속 입상을 하고 있죠. 데뷔전 때는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라서 준우승을 했었고 직전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전경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안말 루키 경주였었는데요. 그때 음, 마이야 기수가 어쨌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승급을 했어요. 지금 승급전 1400m 첫거리 도전을 하고요. 근데 그 경주 때 3, 4열 외곽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서 4코너에서 넘어서면서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3코너에서 마이야 기수가 좀 내측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승정지 이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이야 기수가 우승과 기승정지 2일 이걸 맞바꾼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마이야 기수는 지금 한국에 온 목적이 어쨌든 뭐 내가 한국에서 뭐 한국 마필을 타고 싶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돈을 벌러 온 거잖아요. 내 기승술이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거였을 텐데 그만큼 이틀 그 손해를 봤던 거 이번에 홀리티아라로 그 메꾸려고 할 것 같습니다. 상위 등급인 국내선 3등급 플라잉 카라반이랑 병합할 때도 좋은 모습이었고요. 늘어난 거리에 맞춰서 잘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황금어장이랑 병합하면서 잘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일요일 8경주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에 출전을 하는 패션스타입니다. 54.5kg 부담 중량 김정준 기수가 역시 함께합니다. 전경주 계란형 큰고리 자갈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재갈의 영향인지 조금 불편한 모습도 있었는데 재갈 교체의 영향이었을까요? 출발을 할 때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던 킹마스터가 내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의 영향인지 재갈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주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고 조금은 무기력한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레이팅이 48로 이제 패션스타가 3등급으로 승급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승급을 하고 이 마필을 한번 점프를 해서 올려줘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조교를 할 때도 그래서인지 상위 등급, 이제 국내산 2등급 매글데이랑 병합을 할 때 굉장히 우수한 모습으로 이번에는 승급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고개도 조금 더 낮아진 모습이라서 고개도 좀 낮아지고 또 그렇게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스피드감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패션스타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되세요.